응급실 닥터 헬기. 헬기의 요란한 소리는 생사를 오가는 환자에겐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소리입니다. 이 다리가 이만큼 잘라져 있잖아요. 하나 없잖아요. 보는 순간 이제 살 수 있겠구나 걸 느꼈어요. 위급한 사람을 살 수가 있잖아요. 응급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것이 닥터 헬기의 제일 임무. 그곳이 어디든 하늘길을 날아 환자에게 향하는데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닥터 헬기는 오늘도 어김없이 날아오릅니다. 오늘 첫 출동은 병원에서 약 25km 떨어진 경기도 안산시. 9살 아이의 교통사고, 심각한 상황에 의료진의 마음은 급해만 지는데요. 신속하게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는 의료진. 배 많이 아파요? 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아이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숨 쉬는 거 많이 힘들어? 아저씨가 안 아프게 해줄게. 괜찮아. 병원으로 갈 거고, 치료 받아야지. 자동차한테 사고 나겠잖아. 병원 가면은 안 아프게 해줄 거야. 10분이면 도착하거든?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많이 추워요. 큰 사고를 당한 아이가 충격을 받을세라 부모의 마음으로 안심을 시키는데요. 의료진의 노력으로 아이는 안정된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앞면 쪽에 부상이 좀 있고요. 복부 통증을 좀 호소를 하고 있어요. 목감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확인을 해봐야 돼요, 가서. 움직이지 말자. 괜찮아. 25km 거리를 10분도 안 돼 도착한 닥터 헬기. 착륙장에는 의료진이 이미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송 중 환자의 상태를 전달받은 의료진은 빠르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정밀 검사 결과 양측 늑골 골절과 양쪽 폐 혈육 및 기흉, 폐 타박상, 속뼈 굴절 등 상황이 심각한데요. 하지만 빠른 이송 덕에 적절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또 하나의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이 헬기가 정말 큰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5분 차이로 이제 생사가 갈리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을 헬기로 모시고 와서 적절하게 치료가 잘 됐을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죠. 헬기가 사실 타면서도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도 이제 이런 데서 보람을 얻으니까 이제 계속 타는 거죠. 누군가에겐 삶의 희망이 돼주는 닥터 헬기. 하지만 닥터 헬기의 운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환경과 제반 상황 등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한다고 합니다. 항공운항 통제실, 갑자기 분주해진 직원들. 합정 지금 수송기지에 전화해봤는데 오후에는 거스트 한 30까지 지킨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오후부터 초당 15m의 강풍이 예보됐기 때문인데요. 오전에는 되는데 오후에는 저희가 돌풍 때문에 좀 운항이 힘들 걸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지금. 닥터 헬기 인가를 받을 때 우리 규정은 25나트 이내에서 운영하는 걸로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예상 풍속이 그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내에 있는 기상 조건에서는 비행을 하고 그것이 넘어갈 때는 비행을 못해요. 풍속뿐 아니라 미세먼지로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기상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운항은 어렵다고 합니다. 경기 지역 닥터 헬기 운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출동 요청 건수는 510건이었는데요. 기상 상황으로 인한 중단, 비해당이 총 21건으로 전체 중단, 비해당 건수의 35%를 차지했습니다. 혹시 이제 이렇게 기상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마음이 상당히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뛰어나오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으나 또 그 환자가 또 지상으로 이동하지만은 좀 안전하게 잘 이동해서 긴급한 조치를 잘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마음속으로 갖고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닥터 헬기는 안전상의 이유로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운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해가 짧은 겨울철에는 운항 시간이 현저하게 짧아진다고 합니다. 여름철, 겨울철 이 운항 시간이 다르고 뭐 어쨌든 운항 시간이 상대적으로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짧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점이 일단 제한적인데 이게 저희는 다행히 그 외에 일출일몰 이외의 시간은 경기도 소방 헬기를 주로 이용해서 24시간 운항은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게다가 현재 전국적으로 8대의 닥터 헬기가 운용 중이지만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벤치마킹한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샌디에고 카운티. 이곳은 경기도 면적과 비슷해 종종 비교가 되는데요. 비슷한 면적이지만 인구는 경기도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인구는 한 3분의 1이죠. 3분의 1, 4분의 1인데 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지만 못해도 한 5-6대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라면 우리나라에 30개가 가까운 나오고 현재 8대뿐인 닥터 헬기. 그러나 국토 면적과 인구를 고려하면 최소 30여 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닥터 헬기 추가 도입 없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EMS용이 전국으로 치면 제가 알기로는 30여 대 가까이가 있어요. 이미 전국에 소방 헬기만 해도. 물론 이쪽은 조금 용도가 다르겠죠. 근데 이러한 헬기를 잘 통합하면 이걸 잘 꿰면 시스템을 갖추면 현재 가지고 있는 리소스만 가지고서도 헬기 이송 시스템 더 나은 헬기 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 닥터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10m 아래로 추락한 사고. 심정지 이후 전원을 신청한 상태. 가는 중에도 의료진은 추가되는 환자의 상태 파악에 바쁜데요. 환자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쇼크고 약을 승합제를 엄청나게 달고 있는데도 혈압이 잘 유지가 안 돼요. 아마 헬기 세워서 이제 심정지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위중한 환자 상태에 마음이 급해진 의료진. 도착할 때까지 아무 일이 없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고 현장으로 날아가는데요. 조금 빨리 온 것 같아요. 구급차보다도 먼저 도착한 닥터 헬기. 이때가 병원에 가는 환자를 데리고 이쪽으로 오기로 했는데 아마도 이게 저희가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5분 정도 조금 소요가 됐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환자를 헬기로 이동시키는 의료진. 사고 후 심정지가 한 번 왔던 환자. 이송 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심정지가 왔어요 지금. 바빠진 의료진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펼치는데요. 의료진의 빠른 대처와 노력으로 심장이 다시 뛰게 됐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심정지가 온 상황, 그 예후를 장담할 수 없는데요. 과정만을 놓고 본다면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점은 닥터 헬기 팀은 빨리 갔지만 환자가 그 랑데르 포인트까지 오는데 이제 시간이 한 20분이 넘게 좀 지체가 됐어요. 그렇게 빨리 왔다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많은 환자들을 이송을 하다 보면 그런 시간 자체가 매우 중요한 환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환자들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매우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인계점은 응급 헬기가 응급 환자를 의료진에게 인계하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지형의 특성상 인계점에서만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순간에서 환자가 인계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다치신 분이었는데 그때 헬기가 휴게소로 가서 내렸던 걸로 알고 있고 인계점에서 이제 의사와 접촉하기 직전에 심정지가 나서 안타깝게 사망을 했어요. 심정지가 나기 전에 의사가 도착을 해서 기흉이 진단이 돼서 바늘감압술만 제때 했어도 심정지가 안 오고 살아날 수 있는 저 대표적인 환자였다고 생각이 돼서 그 기억이 나고. 그렇다면 유럽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럽의 경우 테니스 코트 면적 정도만 확보되면 그곳이 어디든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런던의 경우 출동 후 12분 안에 런던 전역의 환자 곁에 도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1989년 에어 앰뷸런스가 시행된 후 30년간 약 4만여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이 많고 높은 인구 밀도로 헬기의 이착륙이 다소 불리한 상황. 하지만 인계점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괜찮더라고요. 여기는 좀 경사가 덜 좁고 여기 열어서 구급차가 여기까지 들어가요. 소방차는 여기서 되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경기도 입장에서 최소한 동 또는 뭐 군 단위로 2개소 이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인계점으로 해놨던데도 뭐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뭐 민원, 소음 민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좋아하지 않는 입장이라서 닥터 헬기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착륙장 인근 주민들로부터 헬기 소음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그쪽 지역 상공을 좀 회피해서 또 회피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긴급 출동하는 항공기인데 그 부분은 이제 좀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자 그런 골든 타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헬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할까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요. 닥터 헬기 이착륙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소음을 측정해봤습니다. 먼저 헬기가 뜨지 않는 평소의 소음을 측정해봤는데요. 소음 수준은 약 60.9dB. 헬기가 이착륙했을 때 소음은 얼마나 올라갈까? 닥터 헬기 이착륙 시의 소음은 78.2dB. 이 밖에도 여러 환경의 소음을 측정해봤습니다. 먼저 조용한 사무실의 소음은 46.9dB. 아파트 단지 내 소음은 50.3dB.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은 무려 76.5dB를 기록했고요. 대로변에서 200m가량 떨어진 지점의 소음은 78.7dB를 기록했습니다. 실험 결과 헬기 소음은 일상에서 자주 듣는 소음과 비슷한 수치였는데요. 또한 최근엔 헬기 소음에 대한 시민의식에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가게지 않습니까? 네. 그 입주민들 와갖고서 뭐 그런 얘기 나누시고 그런 적은 없어요. 네. 뭐 낮 시간에 제가 잠자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다 가서 가다 이렇게 좀 왔네, 어디 또 올라가네, 신기하다, 뭐 이 정도 보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제가 제일 가까운데도 그렇게 별로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느끼진 않아요. 예. 헬기 소음이야 뭐 당연히 그 좀 힘들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귀한 생명을 한 명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저는 그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왜요? 사람 목숨이 달렸으니까. 닥터 헬기팀 그리고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오늘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연인, 친구의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실어주는데요. 다들 이만하게 다행이세요. 뭐 앞으로도 뭐 길이 아직 갈 길이 좀 멀지만은 그날 그때 빨리 이송이 안 됐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벌목 작업 중 나무에 하반신이 깔린 중증 외상 환자의 이송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빠르게 환자의 상태를 전달받은 뒤 이송이 시작됐습니다. 병원 도착 전 의료진은 필요한 처치를 시행하는데요. 경기도 광주에서 이륙한 헬기는 단 10분 만에 수원 권역외상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어요. 내릴 때 좀 덜컹하면서 통증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서 애쓴 의료진의 노고가 더해져 한 생명을 살리게 됐습니다. 강중병원 했더라. 그래서 가는 걸 알고 있었는데 배낭편에 오는 도중에 연락을 해갖고 헬기로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필요한 제도가 나한테 진짜 적용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만약에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 그때 헬기가 안 왔었더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생명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고귀한 사명. 무겁고 가슴 벅찬 사명감을 안고 오늘도 닥터 헬기와 의료진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외상 환자를 이송하는 데 있어서 헬기는 꼭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저희 외상센터 의료진들은 거기에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타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환자들이 좋아지고 우리나라 시스템들이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발 뺄 수 없습니다. 저희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헬기를 띄우겠으니 다 같이 더불어가는 사회를 위해서는 한 번씩 잘 생각해 주시고, 아이들은 또 헬기를 띄우면 좋아합니다. 헬기 뜬다고 헬리콥터 타고 좋아하고, 실제 저희 아이도 그러고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걸 생각하시고 한 번씩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건 사실인데 저희가 환자들이 좋아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그것들이 상쇄되고 힘이 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동료들이 이렇게 어쨌든 지금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일을 계속 이어나가는 걸 보면 또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